일단 1번 안 해도 되니? 네. 1번이 뭐죠? 아펠로니우스요. 우리 아펠로니우스를 알고 학교에서 배웠어? 아 몰라. 자, 1번부터 할게요. 네. 유노가 모르니까. 일단 P라는 점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써도 되고, 아니면 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뭔지 몰라. 그럼 그냥 P라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아.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AP를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니, 윤호야? x-4의 제곱 x-4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y-5의 제곱. 그치. 정확하게는 이거는 AP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네. 그죠? 그 다음에 BP도 마찬가지. BP의 제곱. BP의 제곱은 x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의 제곱. y 마이너스 10의 제곱. 이게 BP 제곱이지.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AP 제곱과 BP 제곱이 되도록 양변을 제곱을 시켜버리면은 요게 4대 9가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갖다라고 놓으면은 4BP의 제곱은 9AP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것들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4하고 여기가 BP 제곱, 요거 제곱이니까 전개시켜버릴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0y 플러스 101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쪽은 구한 다음에 AP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y 플러스 41 이렇게 돼요. 쫙 정리하면 원방 나와. 이게 이제 그냥 푸는 방법이야. 근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하고 B를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A점의 좌표가 4,5고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0인데 AP, BP가 2대 3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는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분명히 우리가 찾는 도형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먼저 찾아. 대부분 이런 문제는 내분점, 외분점 찾기 좋게 숫자를 주거든요. 2대 3 내분점이면 지금 x가 딱 5칸 차이 나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띡 자른다면 여기가 2대 3 내분점이죠. 이거 몇 칸만 몇이야? 잠시만요. 2컴마. 몇씩 생각한 거지? 7. 2,7 내분점이에요. 그 다음에 2대 3 외분점은 명제야 어느 방향에 있지? 일단 2대 3 외분점이면 이쪽 연장선에 있어? 이쪽 연장선에 있어? B쪽 아니에요? 이쪽? 네. 아니요. 2대 3이잖아. A랑 더 가깝잖아. B랑 멀고. 그지? 그 다음에 2대 3이니까 얘네들의 차가 1이죠. 이게 1이란 얘기는 요거 사이를, 요거 전체를 한 칸으로 보고 그거랑 똑같은 거를 요쪽 반대에다가 하나, 두 개를 붙여가지고 여기를 우리는 얘의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얘의 외분점, 2대 3 외분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보면은 요만큼 가면서 지금 x좌표만 보면 5 커졌잖아. 그럼 또 5 커지고 또 5 커지는 거니까 여기서 10만큼 커지면 되니까 여기는 14컴마가 될 거고, y좌표는 5 작아졌잖아. 5 작아지고 또 5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만한 원이 내가 찾는 원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방 찾으시면 돼요. 뭘로 풀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야. 근데 익숙해지면 얘가 편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푸시면 답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얘들아, 영석은 요 프린트에 함수 파트 먼저 풀고 있어. 알았죠? 원방 몇 개 풀고 함수로 넘어갈 거니까. 네. 이거 풀어야 되는데. 한번 또 풀어. 자, 2번 3,1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윤우야 잘 들어. 원이 시험범인데 접선에 대한 문제를 못 풀면 맞출 문제가 없어요. 접선이 그만큼 원에서 중요하거든. 접선, 지금처럼 원이 0,0을 중심으로 할 때 있지. 요때 접선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접점을 설정하고서 푸는 방법과 두 번째
기울기를 설정하고 푸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어. 둘 다 뭐 장단점이 있어요. 접점을 설정하고 푸는 방법. 접점을 보통 우리가 x1, y1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죠, 얘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으로 쓸 수 있지. 공식으로 쓰면 뭐야? 3x 일단 접선의 방정식만 쓰면 x1x 더하기 y1y는 5.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 접선 위에 지금 이 점이 있는 거죠. 그럼 3,1을 여기다 뭐 한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3x1 플러스 음, 1 y1은 5 이런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접점 자체가 이 원 위의 점이잖아. 그럼 접점을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 그럼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 1차식이랑 요 2차식 나왔잖아. 그럼 1차식을 정리해가지고 y1은 5-3x1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뭐 한다? 대입해서 접점을 찾아버리면 그 접점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쓰면 되죠. 그 xy가 x1과 y1 나오죠. 그죠? x1과 y1이 나오니까 이 계산해보면 x1, y1이 1, 2 나오고 2,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x1이 1이면 y1은 2 x1이 2면 y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야? y는 그냥 접점이 이거잖아. x 어, 플러스 2y는 이렇게 하나 쓰면 되고 얘는 2x 음. 플러스 y는 이렇게 쓰면 되고, 그치? 요렇게 두 개가 접선의 방정식이다. 요런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기울기를 갖고 푼다면 기울기를 m으로 잡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쓰는 거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m xy 3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뭐 하나 전개하면은 mx-3m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완성한 다음에 접선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쓰는 거죠. 접선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지? 비느날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직선이 0,0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인 0,0에서부터 자 여기까지의 거리를 요렇게 거리를 재면은 거리가 얼마가 나온다? 루트 5가 나올 거야. 이걸 이용해서 m값 두 개 찾으면 역시 그 접선 두 개 나오겠죠. 이 두 가지 방법만 잘 쓰면 돼. 접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3번은 명제. 어떻게 풀어 3번? 몰라? 모른다고? 자,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지지대를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요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인데 일단 이거 중심이 나온 거잖아. 0,5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요렇게 생긴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마이너스 10,0을 지나가죠. 그러면 뭐 기울기 m이라고 설정해봐. 그럼 이 직선은 뭐가 돼? 쌤 기억났어요.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또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 재면 거리 얼마 나오겠어? 반지름. 반지름 얼만데? 5겠지. 반지름 5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정리해가지고 mx-y 플러스 10m 이렇게 만들고 이 원의 중심인 0,5 한 다음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거리가 5입니다. 이렇게 해서 m값 찾으면 되겠지. 맞죠?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풀면은 사실 이거는 의미상으로는 두 개의 직선을 의미해요. 봐봐. 이 직선은 뭐야? 이 직선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요건 어때? 원의 중심이지.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이 원의 중심하고 5만큼 떨어진 직선이면 얘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 얘도 있죠. 예상을 해봐. 이걸 우리가 d를 5라고 놓고 풀면은 m값이 몇 개 나오겠어? 두 개가 나올 거야. 근데 그 두 값 중에 한 값은 뭘까? 저기 밑에 이놈의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야. 이놈의 기울기가 뭔데? 0이잖아. 0. 맞죠? 0일 거야. 그러면 0 말고 나머지 하나가 내가 찾는 요놈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문제를 보면서 할 수 있다면 혹시 중간에 뭐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놓고 풀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고, 자 넘어가서 접선 문제는 풀었으니까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페이지에 8번. 이건 어떻게 푸냐 명재야? 이거요? 그냥 다그 점수 뭐냐 그거 다 접하니까 x 마이너스 a 제곱, y 마이너스 a 제곱은 a 제곱. 그렇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2,1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1, 4분면에 있는 게 확정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a 이렇게 잡을 수 있고 a가 양수인 것도 보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도 a라고 잡을 수가 있어. 그럼 원방이 그냥 나오잖아.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제곱 이런 원방이 나오니까 이 원방에다가 그대로 요 점의 좌표 2,1을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그치? 대입하면 a 값 몇 개 나오겠어? 하나, 두 개. 2개 나오지. 2개 나올 거야. 그래서 a 값 2개가 나오니까 하나는 작은 원의 방정식, 또 하나는 큰 원의 방정식 이렇게 2개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렇게 잡고 요렇게 쓰고 갖다 대입 요것만 하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어떻게 풀까요? 10번. 10번이요. 네. 그렇던 것 같은데. 이거 수직 이등분 선의 성질로 풉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 문제인데 아, 딱 보자마자 방법이 안 떠오르면은 딱 그려보는 거야, 그지? 원이 이렇게 있고 y는 3x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y는 3x하고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했고 a, b의 수직이 등분선을 구하면 결국 걔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갈까요? 중점. 그지? 여기에 중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치?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이게 현이 갖는 성질이지. 그럼 우리는 이 빨간 직선에 대해서 정보를 두 가지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영지야,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고 방금 말했잖아.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1,0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바로 답 나오지, 그치? 윤호야, 답이 뭐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 분배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죠? 이렇게 답을 써버리면 끝. 그죠? 막히면 그려보고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4번도 접선 문제인데 앞에서 설명했죠. 이거는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14번 문제는 출발할 때 뭐 그치? 이거 뭐 당연히 뭐 0,0을 중심으로 갖는 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울기 m으로 잡고 가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그럼 y는 뭐라고 할 수 있어? m과로 x 플러스 2니까 자, 정리하면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이렇게 정리되지. 자, 그럼 요 놈이랑 원방도 정리해야지. 원방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인가요? 자, 그러면 요 놈이랑 요 놈이 접해. 그럼 접한다 그랬으니까 또 뭐가 생각나? 그가 원의 중간 직선 사이. 그치? d는 r부터 써야 되겠지? 요거하고 사이에 거리 d를 구해보면 d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m 플러스 2 플러스 2m인가? 네. 그쵸? 이것이 뭐랑 같아야 돼? 3이랑 같아야 돼. 그런데 이제 요거 절대값이랑 이거 루트 다 없을 거니까 5m 플러스 2의 절대값은 3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가고 양변 뭐 해줄까요? 양변 제곱해줘. 근데 풀면서 계속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찾고 싶은 게 뭔가? 우리는 마지막에 결국 뭘 찾고 싶니? m. 기울기 m의 합을 찾고 싶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기울기 2개 나올 텐데 그 2개의 합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 써가지고 두 근의 합 찾으면 돼요. 그쵸? 마이너스 20이라고? 지금 왔어? 아니요, 저 시험 때 참석했는데
마이너스 a분의 b 아닌가요? 근데 A는 어디 갔어? A는 어디다 때렸어? 마이너스 20 아니야? 아 답이 뭐야 윤호? 20 아니에요? 아니, 네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방금 내뱉어 놓고서 아니 잠시만요. 아 16분의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16분의 20 약분해야지. 4분의 5 이렇게. 자 여기 14번 문제였고요. 그다음 이거 조금 어렵던데 그 15번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15번. 이거 어떻게 푸냐 15번. 영재가 큰데요. 영재 어떻게 푸냐 이거? 현재는 얘는 풀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거 직선 이거 두 개 그은 다음에 중심이 그 직선 사이에 모르겠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그 사이에 원 있는 거 아니야? 사이에 이렇게 똑같은 기울기 직선 그어놓고 중심이 거기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찾겠어요. A분만 지금 요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뭐 대충 그려보면은 한 여기쯤에 중심을 잡고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원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요런 원이 있는데 이제 얘가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원점을 지나는 약간 요런 느낌? 맞습니다.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얘가 더 내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무튼 얘와 얘 사이에 딱 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딱 중간을 지나가는 요 놈 위에 무조건 원의 중심이 있지 않을까? 그치? 얘와 얘 딱 중간.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딱 중간이면 뭐예요? 기울기는 똑같으면서 y절편이 딱 센터에 있으면 되잖아. 9와 마이너스 1의 딱 센터니까 4. 자, 요 위에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요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원점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서 얘와 얘 사이에 딱 낑겨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원의 중심은 요 빨간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뭐 a, 2a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문제는 뭐야?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 거야, 반지름. 근데 봐봐, 이 그림에서 원이 이렇게 딱 낑겨 있으면 이 원의 반지름 이게 반지름 아닌가 이게? 이게 반지름 아닌가?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야?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지? 거리 구하면 돼. 거리 어떻게 구하지? 0,4 그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그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죠. 그죠? 그럼 뭐 0,4로 할까? 0,4라는 이 빨간 직선 위에 점 하나 고르고 자 이거 넘겨가지고 요렇게 직선 만든 다음에 거리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0 들어가고 4 들어가면 마이너스 5 루트 5인가요? 네.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찾는 원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춥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원방을 쓴 다음에 x-a의 제곱 플러스 x-2a-4의 제곱은 y는 5 이렇게. 그 다음에 서연아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다? 무엇을? 문제 써 있잖아. 어딜 지난다고 써 있어? 원점 지난다고 써 있잖아. 0,0 대입해야지. 그치? 네, 그래서 0, 0 집어넣으시면 a제곱 플러스 4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16은 5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5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11은 0인 거니까 1, 5에 1, 11에 플러스 플러스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렵다. 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원방 찾아놨으니까 요 원방에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은 거 하나 쓰시고 A 자리에 마이너스 5분의 11 넣은 거 하나 쓰시고 두 개 원방 써주시면 그게 답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이거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 16번이요. 16번. 아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의 점 여기 0,5하고 그 다음에 4,3 여기쯤 4,3 자 여기쯤 여기에 4,3이 있는데 얘네 둘은 지금 고정되어 있고 이 원 위에다가 점을 하나 더 찍어가지고 ABC라는 삼각형 넓이가 가장 넓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럼 결국 포인트는 얘네 둘을 연결한 요 선분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 거길 찾으라는 거잖아. 원점을 지나야 그죠? 요거의 어디에서 출발해서 요거의 중심. 중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쭉 해서 원점을 지나서 이렇게 그지? 요렇게 그었을 때 그때 요 부분이 그지? 요렇게 수직이 등분선 올렸을 때 얘가 가장 먼 지점이니까 얘를 C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은 이제 요 삼각형이 되는 거죠.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얘의 넓이를 찾는다. 그러면 이미 밑변은 금방 계산할 수 있죠.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니까 1 차이 아니지 4 차이 2 차이 얼마야? 2루트 5인가? 그지?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만 구하면 돼. 높이 어떻게 구해 명재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봐봐 이미 여기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알아버렸어. 여기 길이가 5인 것도 알아버렸어. 여기 뭐야? 피타고라스 그리면 되잖아. 2루트 5 아니야? 네 맞습니다. 2루트 5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 반지름이니까 이 반지름 5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밑변이 이거고 그때 높이가 5 더하기 2루트 5입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 곱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답 뭘까요? 5 플러스 2루트 5 아니면 둘이 곱해서 나누기 2 그냥 루트 5 곱하면 되잖아 루트 5 플러스 5루트 응. 이렇게 되겠지? 외우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푸는 거 요거는 이제 흔하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나온다면은 쓱 풀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7번은 어떻게 하니? 17번 마이너스 이 문제가 이제 원방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안 생기고 0,0을 중심으로 갖는 원이었다면 이거 바로 풀 수 있죠. 그럼 접점이 나온 거니까 그냥 x1x 플러스 y1y 공식 써버리면 되지. 근데 지금 얘는 그 공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 쓸 수 있죠. 쓰려면 쓸 수 있어요.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공식을 만약에 안 쓰고 푼다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기울기 설정에서. 응? 기울기 설정에서. 기울기 설정해서 풀지 않아도 돼요. 자 이것도요 원의 성질로 풀 수 있어. 봐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원의 중심입니다. 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원의 중심이죠. 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0이 뭐 여기 있다 해봐.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을 그은 거니까 요런 느낌으로 지금 접선이 그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자, 요 빨간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건데 내가 얘네 둘을 요렇게 연결하면은 이거 무조건 어떻게 만나?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잖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놈의 기울기를 알까 모를까? 알죠. 알죠. 점이 두 개인데. 그치? 근데 요 놈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요 놈의 기울기가 x값이 1 작아졌는데 y값은 3이 작아졌어. 3 그럼 기울기가 3이에요. 그럼 이 빨간 애는 얘랑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빨간 애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치? 기울기 요거고 여기 지나가니까 끝났지? y는 마이너스 3분의 1괄호 x 플러스 1 이렇게 생기는 함수고 요 놈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니까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접점이 나와 있는데 0,0이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 접점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쉽잖아, 그지? 그래서
원에 대한 문제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잠깐 마이너스 1. 답 마이너스 1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 35번, 35랑 35, 36 두 개만 더 풀까? 자, 35번부터 봅시다. 35번부터. 자, 35번은 이거 도형이만 보시는데. 이거 풀 수 있니 얘들아? 당연하죠 선생님. 어떻게 풀어? 일단 음. A를 A를 그 A, A 플러스 1이라고. 그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라는 점의 좌표를 A, A 플러스 1로 잡아요. 그 다음에 B를 지금의 B는 요 놈을 Y는 X에 칭한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1, A. A 이렇게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B를 원점 대칭한 게 C니까 C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근데 C를 저기다 대입해 보면은 그 C가 저 직선 위에 있어가지고 야매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 C가 이거 위에 있다고? 네. 그러니? 네. 그래? 네. 자, 일단 그림을 좀 그리면은 A, 여기가 A라고 한다면 플러스 1 가가지고 A, A 플러스 1. 자, 여기가 A점입니다. A, A 플러스 1. 자, B점은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B점이에요. A 플러스 1, A. 자, 그 다음에 C점은 이 A를, 요 B를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여기쯤에 이제 네. 있습니다. 여기쯤에 C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C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렇게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지? 맞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알면은 편하거든요.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인지 알 때 봐봐. 일단 얘네 둘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여기 둘은. X좌표는 1 커졌죠? 근데 Y좌표는 1 작아졌잖아.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근데 이거 C하고 A 생각해봐. CA의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X좌표가 얼마 커졌냐?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자는 얘기잖아. 그럼 얘에서 얘 빼면은 얼마 나와요? 2A 플러스 1 나오죠? 네. Y좌표 얘에서 얘를 빼봐.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이것도 2A 플러스 1.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이 커졌어.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1. 1이에요. 뭐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야, 여기서 이등변이 왜 나와 이놈아? 기울기 찾았는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는 기울기가 1이잖아. 직각삼각형이야.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발견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좌표 1차이, Y좌표 1차이니까 루트 2죠.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알아버렸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넓이가 지금 5가 나와야 되잖아. 넓이가 5가 나오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게 10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0. 5루트 2, 그치? 그러면 이게 5루트인데 우리 아까 이미 이거 기울기 구해봤지? 기울기 얼마짜리였어? 기울기 1짜리였어. 기울기 1짜리인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라는 거는 X좌표, Y좌표가 다 얼마씩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야, 기울기 1이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이게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직각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기울기가 1이니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면 1대 루트 2가 성립할 텐데 여기가 5루트 2니까 요 길이도 5고 요 길이도 5란 얘기죠. 네. 그럼 X좌표 5 차이 나고 Y좌표 5 차이 난다는 얘기니까 아까 전에 이거 빼놨잖아. 얘가 5란 얘기죠. 얘가. 이게 뭐야? A는 2죠. 저렇게 쉽게 풀리는 거였어요. 선생님. 도형이니까 도형의 성질을 계속 발견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더 맞나? 일단 여러분 여기 세 명은 이제 여기 앞에 원방부터 차근차근 좀 풀어봐봐.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 25번, 26번 이런 것처럼 뭐 24번 이런 것처럼 완전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뭐 대칭 이동 하시오, 뭐 평행 이동 하시오 이런 것들은 패스해도 됩니다. 패스하고 좀 풀어보시고 패스해야지 이제 그런 거 풀어서 뭐해. 자 이제 영석 보자. 영석. 안돼. 잠깐 갔다 와. 자 영석 함수 문제 중에서 여러분 이거 주말에 많이 풀어봤잖아. 이제 함수 파트를 잘 안 해봤으니까 함수 파트 중에서 좀 같이 풀고 싶은 거 몇 개 좀 볼게요. 함수 파트 중에서 우선 여러분 그것 좀 해봅시다. 그 합성함수 그리는 거 있죠? 어? 합성함수가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 합성함수 다음에 역함수인데?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범위가 아니지.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거. 그 비공상. 19페이지에 보면은 요거 125번 있잖아. 125번 이거. 이제 요런 게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데 자 이제 요런 패턴의 문제를 좀 해봅시다. 자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되니까 자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싶은 함수가 y는 f 합성 gx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봐봐. 자, 보고 그대로 따라해. 자, 요령은 x에서 시작해서 gx로 가고 그 다음에 f 합성 gx 요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x 써놓고 gx 써놓고 f 합성 gx 써놓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합시다. 자 단순하게 어떻게? 어차피 지금 이런 것들은 1단위로 끊어가지고 정수 단위로 끊어가지고 보면 되거든요. x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변화하는 순간이랑 그 다음에 x 값이 1에서부터 2까지 변화하는 순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x 값이 지금 gx부터 볼 거니까 요 그래프에서 x 값이 지금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변화를 할 때 이 함수의 y 값이 이제 gx잖아요. 정연아, x 값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갔어. 그럼 그때 y 값은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이건 얼마에서 얼마가 됐다고 봐야 돼, y 값이? 그죠? 1에서 0이 된 거죠. 그러면 gx가 1에서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gx가 여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요? 여기에서는 요 부분이 지금 gx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볼 때는 방금 전 그 gx의 변화 있죠. 1에서 0으로 가는 그 변화. 1에서 0으로 가는 그 변화가 요 그래프의 x값의 변화라고 보셔야 돼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1에서 0으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f 합성 gx니까 이건 이런 얘기잖아. f라는 함수 안에 gx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gx의 역할은 요 그래프에서 보자면 x값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gx가 1에서부터 0으로 간다면 요 그래프를 볼 때는 요 그래프의 x값이 1에서 0으로 변할 때 y값은 어떻게 변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는 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y값이 얼마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2에서 0. 준영아 이해하고 있어? 네.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걸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칸으로 가면 x값이 1에서 2로 가요. 자 그럼 x값이 1에서 2로 가면 여기잖아. 1에서 2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간다면 자 그때 y값 따라가 봐. 이렇게 가네. 그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얼마에서 얼마가 됐어? 이렇게 0에서 2가 됐죠. 그쵸? 0에서 2로 올라갔어. 그럼 gx가 0에서 2로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그 0에서 2로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자, 요 그래프에서는 x값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린 요 합성함수를 그려낼 거니까 gx의 변화가 이 그래프의 x값의 변화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0에서 2로 가요. 0에서 2로 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죠? 0에서 2로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y값이 어떻게 돼? 0에서 어떻게 됐다가 기울기 뭐 안 떨어지고 2까지 갔다가 기울기 뭐 다시 0으로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 0에서 2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는 이런 변화예요. 그죠? 맞지?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는 거잖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운데 칸 안 보는 거야. 요 칸이랑 요 칸만 보고 그리는 거야. 요 칸만 보고. 그지? 그러니까 x가 0에서 1까지 변할 때 이 합성함수는 2에서 0으로 오는 거고, x가 1에서 2까지 변할 때 이 합성함수는 0에서 2 찍고 0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됐어. 이제 그리면 돼. 봐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 0, 1 잘라주고 1, 2 잘라주고, 자, 이렇게 잘라줘요. 자, 그 다음에 봐봐. 0에서 1로 갈 때 2에서 0으로 오잖아. 그럼 준영아, x값이 0에서 1로 갈 때 합성함수의 값은 2에서 0으로 와요.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 0에서 1까지 뭐 2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요? 그 합성함수가 0에서 2가 된 게 아니라 2에서 0이 됐잖아. 내려가고 그치, 내려가야 돼. 여기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까지 2로 올라가고 그죠? 1에서 2까지 변화할 때는 0에서 2 찍고 0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 변화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딱 중간에 됐을 때 2 찍고 다시 여기서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0 찍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형태로 그리는 거야. 근데 이게 또 한 문제만 풀어보면은 확실치가 않으니까 우리 요거랑 비슷한 거 하나만 더 띄워줄게요.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 그 RPM에 있던 문제인데, 자,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 496번. 자, 우리 영석 3명 한번 그려봅시다. fx, g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이때 우리는 거기엔 없어. RPM에 있는 거야. RPM에.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 보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화면에 보고 한번 그려봐요. 여기서 G합성 fx를 그리는 거야. G합성 fx. 방금 했던 방법대로 x 값의 변화, fx 값의 변화, 그 다음에 G합성 fx 값의 변화, 요렇게 세 가지를 그려가지고 요거를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한번 해봐. 봐봐, 그려볼게. 이번에는 fx 그래프가 0부터 3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x 값의 변화를 세 칸으로 봐야 되겠죠. x가 0에서 1로 가는 거,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 거,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거,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자, fx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0에서 1로 가. 이렇게 0에서 1로 간다면 y값은 이렇게 똑같이 0에서 1로 가죠.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요. 1에서 2로 간다면 이렇게 1에서 2로 간다면 이때는 계속 그냥 1이죠. 그쵸? 이거는 그냥 1이라고 쓸게요. 1이라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 2에서 3으로 가. 이렇게 간다면 그때 y값은 1에서 2로 가는 거죠. 1에서 2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fx의 변화들이 이쪽 함수에서의 x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요 fx들이 지금 g라는 함수의 안에 들어가 있는 속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0에서 1로 간다면 이쪽 그래프에서 요렇게 봐야 되겠죠. 0에서 1로 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0에서 2로 가겠죠. 이거는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fx가 계속 1이야. 자, fx가 계속 1이에요. 그럼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y값은 어때? 2에 가만히 있는 거죠. 2에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는 계속 2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1에서 2로 가. 1에서 2로 가.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있기 때문에 2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죠. 2에서 0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표 완성했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 부분과 요 부분만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자, 0에서 1로 갈 때 0에서 2로 가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1, 2,
3, 1, 2. 자, 이렇게 했을 때 0에서 1로 갈 때는 0에서 2로 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자, 이렇게 가겠죠. 이해되니 정연아? 준영이? 오케이? 그 다음에 x값이 1에서 2. 자, 1에서 2 사이일 때는 함수값이 계속 2지. 그럼 여기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지. 그치? 계속 2에 있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갈 때는 2에서 빵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다 맞았어요. 맞았어? 오케이, 잘했네. 이해를 잘했네. 그러면 1번 되겠죠. 1번. 되죠? 이렇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함수 파트에서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 있으면 좀 질문 좀 해봅시다. 뭐 어려서 못 풀었던 문제나 아니면 풀긴 풀었는데 조금 아리까리했다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121번 18페이지에 121번.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 역함수에 대해서 f랑 f 역함수가 같다 그랬어요. 이제 이거를 풀 때 그냥 단순하게 풀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에 역함수를 구해버려도 되죠.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지, 준영아. 이 함수의 역함수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a랑 x를 바꿔요? 역함수 찾는 1단계가 뭐였어? 일단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야? x는 뭐뭐뭐뭐? 그지?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x하고 y하고 이렇게 자리 바꿔주면 그게 역함수잖아요. 맞니, 준영아? 그럼 이걸 x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x는 a분의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1. 자,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x랑 y랑 요거랑 그냥 자리 싹 바꿔버리면 y는 a분의 1x라고 쓸게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1. 요게 역함수죠. 그럼 못 쳐라. 이 역함수하고 이 원래 함수 얘가 어때요? 똑같대. 똑같다 그랬으니까 요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고 요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냥 요 부분만 보면 되지 않나? 요 부분만 보면은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방법은 진짜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본 방법이고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지금 f와 f 인버스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런 생각을 해볼까? 뭐 앞에도 좋고 뒤에도 좋아. f를 하나씩 더 합성해버려. 여기다 이렇게. 그지? 요 f와 f 인버스가 같다라는 식에다가 f를 한 번씩 합성해버려. 그럼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f와 f 인버스가 합성되면 뭐가 된다는 거? i,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fx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fx에다 합성을 시키면 그러면 i가 나와야 돼. 근데 i라고 하는 거는 항등함수잖아요. i 항등함수. 항등함수란 식으로 쓰면 y는 x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fx를 중복, 합성을 한 번 더 시키면 그게 y는 x와 같은 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f 합성 f를 해보면 a 안에 ax 플러스 1이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x 자리에 이게 들어간 거니까 얘는 a제곱 x 플러스 a 플러스 1인데 이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 y는 x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x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콕 집어서 말하면 x 앞에 붙어있는 요 a 플러스 a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 아니지, a제곱은 1이 돼야 되는 거고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 부분 a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지, 사라져야지. 이 함수가 이 함수랑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요걸 비교해보면은 a제곱은 1이 나와야 되고 a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결국 결론은 a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렇게 푸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겠다.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기회를 줄 때 질문을 하세요.
맨날 니네 교과서 풀어보라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문제 들고 와서 질문하잖아. 지난주에 물어봤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잖아. 그지? 그런 걸 미리 물어보라고. 준영이 질문해봐. 네, 108번. fx가 1-x일 때 얘를 각각 구해보자. 자, fx가 1-x면은 일단 f 합성 fx는 어떻게 구해, 준영아? 1 마이너스 하고 요 자리에다가 다시 뭘 넣는 거야? 1 마이너스. 이렇게 넣는 거지. 그러면은 1 없어지니까 x인가요? 그죠? 맞니, 준영아? 그러면 이제 이걸 3번 합성하면은 방금 나왔던 요 x에다가 다시 한번 fx를 합성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뭐야? 얘는 구하면 뭐가 될까? 1 마이너스. 그쵸,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2번 합성하면 x가 되는 거고 3번 합성하면 다시 맨 처음 fx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맞죠? 결국 그러면 얘네 둘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다시 4번 합성하면 x가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홀수와 짝수일 때로 구분하면은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fx가 되겠죠. 그지?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fx가 될 거야. 이 합성함수는 그냥 fx.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자, 이때의 합성함수는 뭐가 될까? 그죠? 이때는 x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1-x로 쓰는 게 낫겠다. 그쵸? 그래서 n번 합성시켰을 때 n이 홀수면 1-x라는 함수가 되고 n이 짝수면 그냥 x라는 함수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자, 126번은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 자, 이렇게 가는 함수 f가 있다. 또 똑같이 가는 함수 g가 있다. 자, 이랬을 때 f 합성 f2 더하기 f 역함수 3의 값을 구하라는데 f는 1대1 함수이고 g는 항등함수. g가 항등함수네. 그러면 g는 그냥 이거네. 이렇게 가는 함수네, g는. 맞죠? 그 다음 얘는 이제 1대1 함수라 그랬는데 x 집합이 서로 같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근데 f3이 g3인데 g3은 3이 확실하잖아. g3은 무조건 3 아니야? 항등함수니까. 맞죠? 그럼 f3도 3이란 얘기니까 요거 확실해요. 요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f1하고 g2를 곱한 게 f2하고 g1을 곱한 것과 같지 않다. 지금 g2는 그냥 2라고 생각하면 되고 g1은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 다식은 뭐냐면 f1에다가 2를 곱한 거는 f2와 같지 않다 이런 거잖아. 이해되니? 그럼 봐봐. 지금 이게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 남은 칸이 2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은 둘 중 하나예요. 1은 1한테 2는 2한테 그냥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 이렇게 쏘거나. 맞죠? 근데 자, 만약에 이렇게 쐈다면 이렇게 쐈다면 그러면은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이 같아지잖아. 근데 같지 않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일자로 쏘는 게 아니네. 어떻게 써야 돼? x자로 써야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서로 바꿔가지고 얘는 얘한테 쏘고 얘는 얘한테 쏘는 거구나 까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조건들을 보니까. 그치? 이해됐어, 정연아?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할 건데 f 합성 f2를 계산해라. 자, 그럼 먼저 f2가 얼마예요? 1이죠. f2가 1이니까 그럼 이건 f1을 말하는 거네. f1은 다시 얼마? 2가 되는 거고 f 역함수 3이 누가 쏘는 화살표를 맞았냐죠. 그죠? 근데 뭐 3은 3한테 쐈으니까 역함수 해도 3이겠죠. 그쵸? 맞죠? 그러면은 2랑 3을 더하는 거니까 답은 5가 되겠네. 됐니? 자, 호철이 질문. 네 문제인데 네가 이해를 못하면 누가 이해하냐. 자, 일단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맨 첫 번째 문장이 잘 해석되면 그래도 절반은 성공인데, 자, 예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준영이의 생일에 월은 알지만 일은 몰라. 근데 일만 알고 있는 민섭이 너도 준영이의 생일을 모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진이 입장에서 생각해봐. 예진이는 이 네 숫자 중에 한 숫자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지? 만약에 예진이가 알고 있는 월이 6월 달이었다면 예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봐봐. 6월 달에는 며칠이 존재하냐면 17일이 존재하죠. 그럼 만약에 준영이 생일이 6월 17일이면 민섭이는 어떨까? 민섭이는 그냥 한눈에 딱 보자마자 아, 준영이 생일은 6월 17일이네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민섭이는 일을 알고 있는데 17일이라는 일자는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16일도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예진이는 일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월을 알고 있잖아. 예진이 입장에서는 6월이나 7월이 나왔다면 예진이 이런 말을 못해. 그죠?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봐야 돼. 예진이 입장에서는 6월이나 7월을 자기가 들고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 그럼 민섭이가 이미 생일을 알 수도 있잖아. 그지? 이런 날짜가 만약 걸렸다면 민섭이는 벌써 생일을 알고 있을 거거든. 근데 민섭이 너도 준영이 생일을 아직 모르잖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6월 7월은 아니라는 거를 지금 첫 번째 예진이의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이건 다 날렸어. 이제 6월 7월은 날렸어. 자, 그러면 민섭이가 이 말을 듣더니 나도 처음에는 준영이의 생일을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 그랬죠. 그럼 봐봐. 예진이가 방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6월과 7월을 걸러준 거야. 그러면 이거를 걸러주고 나니까 갑자기 민섭이가 알겠어 이랬잖아. 그러면 8월이랑 9월에 있는 날짜들이 이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민섭이가 들고 있던 날짜는 12일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만약에 민섭이가 12일이라는 날짜를 들고 있었으면 예진이가 6월 7월을 지워주더라도 아직도 모르지. 8월 12일인지 9월 10일인지 모르잖아. 근데 민섭이가 나는 이제 알겠어 라고 말했거든. 그 얘기는 민섭이가 들고 있던 날짜가 12일은 아니었구나 라는 뜻입니다. 12일은 아니었구나. 그럼 민섭이는 요 세 날짜 중에 한 날짜를 들고 있었겠죠. 그죠? 요 세 날짜 중에 한 날짜를 들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준영이의 생일을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 이렇게 말했잖아. 그지? 근데 그 말을 듣더니 예진이가 나도 이제 알겠어 라고 말했죠. 자, 이제 여기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섭이가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봐. 만약에 진짜 준영이의 생일이 예를 들어 요 날이었다고 한번 가정해봐. 9월 13일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예진이는 9월 달을 들고 있었을 거고 민섭이는 13일이라는 날짜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지? 근데 그럼 민섭이가 이거 딱 보면서 이제 나도 알겠어 라고 말했을 때 예진이가 자기가 들고 있던 게 9월 달이었다면 예진 입장에서는 아직도 몰라. 그죠? 이건지 아직 결정을 못 하거든. 예진이 월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민섭이 말을 듣자마자 아하 나도 알겠어 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생일이 언제였다? 8월 14일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진이가 8월 달을 들고 있었고 민섭이가 14일을 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민섭이가 요 두 번째 문장을 얘기를 하면서 12일을 딱 지워주자마자 예진이가 아하 하고 맞췄잖아. 그치?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8월 달에는. 그쵸? 그래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준영이의 생일은 8월 14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대화가 성립이 돼요. 너 준영이야?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